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5강이 되겠습니다. 5강은 제3장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1절 건축허가의 의의와 성격. 요건 이제 이론적인 것인데, 일단 읽어놓고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건축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대선에 관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건축과 대선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건축과 대선은 다릅니다. 근데 둘 다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허가는 뭐냐? 거기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다가 다시 해제시켜서 다시 원위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허가란 것은 원래 자유를 갖다가 원래 기본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지 새롭게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꼭 아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건 형성적이다 표현합니다. 형성적. 근데 형성적이 아닙니다. 형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해제를 명함으로써 금지를 해제시킴으로써 다시 원래의 그 기본적 권리를 회복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명령적 행위다. 명령적. 그래서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적 행위다. 단순히 해제를 명함으로써 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뿐이다. 회복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법적 성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에 소양이 있고 난 다음에 설명 들으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마 강의할 때 법적 성질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좀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정 결정이 됩니다. 사정 결정의 대상. 이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명퇴하면서 이제 목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관 수입으로 이제 노후를 살겠다. 또는 원룸을 지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샀단 말이죠. 목돈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원룸이나 여관 허가를 신청했더니 불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사전에 결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예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정 결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정 결정 대상. 건축 허가 대상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일단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대해서 진짜로 건축하기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 허가권자한테 그 건축물에 건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되는가 안 되는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신청하기 전에.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즉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등등을 갖다가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사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세요. 신청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정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교통 정비 촉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 건축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 검토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세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고 두 번째입니다. 반괄호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정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즉 환경평가는 이거 하여야 한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날짜가 나오죠. 허가권자는 신청받으면 입지 등을 사정 결정한 후 사정 결정부터 며칠 내 7일 꼭 외우세요. 7일 내에 사정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7일 내에 알려야 된다. 7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조 위에 3번 사정 결정의 효과입니다. 사정 결정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첫째, 의제합니다. 의제. 거기 1번 사정 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한 걸로 본다. 이 본다라는 뜻은 본다하고 뭐가 같으냐면 의지한다, 간주한다 라는 또 뜻하고 같습니다. 본다는 여기 비교되는 게 뭐냐면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이 본다 쪽이 굉장히 효력이 센 겁니다. 본다가 더 효력이 센 겁니다. 추정은요, 이거는 반대 증거가 들이대면 뒤집히는 게 추정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잘 안 뒤집힙니다. 이거는 판결까지 가야 됩니다.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가능한 적을 줍니다. 그래서 사정 결정 받으면 모두 몇 가지가 의제되느냐? 네 가지가 의제됩니다. 첫째, 국토법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둘째, 거기 산지 전용 허가하고 산지 전용 신고.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허가하고 신고, 산지 전용 신고. 어쨌거나 산지 전용 허가하고 산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또 산지 전용 신고 이렇게. 다만 본전 산지는 도시 지역에서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그다음에 하천법상의 하천 전용 허가. 이 모두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의제된다. 네 가지가 의제된다. 덩달아 의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결정을 받으면 이 네 가지 받은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그 다음에 하천 점용. 이 네 가지 꼭 외워놓으시고. 그런데 이게 의제가 되면 무조건 의제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여기에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장과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의견을 갖다 받게 되는데 며칠 내에 의견을 갖다 받아야 되냐? 거기 15일 밑에 2번 나오죠.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5일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15일 내에 의견 제출합니다. 그래야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건축허의 신청 의무. 요거는요, 주관시 단답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놔야 됩니다. 이제 사전일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본론으로 진짜 건축허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에 하느냐, 요거예요. 읽어볼게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는 날부터 몇 년 내? 2년 꼭 외우세요.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 했다. 그때는 주의하세요. 이 사전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효력이 상실된다. 취소하지 않아도 저절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 포인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2년 꼭 외워놓으세요. 주관시 단답형 나면 2년이 되겠습니다. 제 3절 건축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허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이나 대소는 원칙적으로보다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경미한 거는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 원칙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배울 때 이걸 강의할 때는 그냥 그분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분들 강의할 때는 그분들한테 간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누구다? 그분들입니다. 다만 시험 볼 때는 그분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누구라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우리 건축법에서 거의 뭐 80% 이상 거의 90%는 다 그분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그분들. 그래서 건축허가권자 누구냐? 그분들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뿐만 아니라 뭐 할 때? 대손할 때는 그분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예외가 있다. 원칙인 그분들인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자 될 수 있고 이것도 시험문제 나왔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누구다? 원칙적으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고 예외적으로 누구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누구는 절대 아니냐? 꼭 외워놓으셔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일반 도지사입니다. 얘네들은 허가권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만 돼, 얘네들만. 얘네들은 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얘네들만 됩니다. 그러면 47쪽 위에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큰 건물일까요? 작은 건물일까요? 큰 건물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21층 이상 등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거기 그런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지으려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받으라. 큰 건물 지을 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냐? 박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꼭 외우셔야 돼요. 21층 이상이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증축했을 때 10분의 3 이상 증축하다 보니까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이상 될 때 이것도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내줘야 되고 그러나 3번입니다. 3번에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는 요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내줘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내줘도 괜찮은데 다만 맨 끝에 괄호 맨 끝입니다. 괄호 맨 끝에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주의하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즉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이거는 누가 내줘야 된다고요? 이거는
특별시장, 과역시장이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롯데월드2 같은 경우 100층이 넘잖아요. 초고층이잖아요. 이건 누가 허가를 내준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내준단 말이죠. 송파구청장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여기에 사전승인에 누가 등장하냐면 일반 도지사가 등장합니다. 도지사. 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 하냐? 얘는 사전승인 내줍니다. 사전승인. 누가 허가 내줄 때? 누가 얼굴 마담인데? 누가 허가 내줄 때? 시장 군수를 앞세웁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줍니다. 얘네가 허가 내주지만 뒤에서 도의사가 이렇게 사전승인 해줍니다. 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내줍니다. 명의는. 그러나 뒤에서 도의사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물어봅니다. 내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도의사가 그래 하면 내주는 겁니다. 이게 사전승인이기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사전승인은 누가 등장한다? 일단 얼굴마담 시장군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실권자 도지사가 뒤에서 수렴청 정하는 거예요. 봅시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거기에 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결론 내리면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대상이 뭔데? 박스입니다. 1번 층수가 20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2번 연면적 10분의 3 증축해서 20층 10만 되는 거. 이건 뭡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은 바로 뭐냐면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주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주는 그 규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된다. 뭐냐? 같은 21층 이상인데 어떤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내주고 어떤 거는 시장군수가 내주면서 도의사의 사전승인이 없느냐? 여기 도의사 사전승인에도 21층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박스에 1번, 2번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20층 넘었죠. 누가 내주느냐?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그때는 21층 이상이니까 30층이니까 송파구청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내줍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곳, 경기도 의정부시에 26층짜리 허가가 나온다면 누가 허가를 내줄 것인가? 이때는 누가 허가를 내주냐? 경기도의사가 허가 안 내줍니다. 왜? 도의사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누가 내준다? 의정부시장이 내줍니다. 다만 의정부시장이 누구한테 사전승인 얻어서 경기도의사의 사전승인 얻어서 내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인천광역시 중구에 연면적 13만 제곱짜리 허가 나온다면 누가 허가 내주냐?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니까 인천광역시장이 내줍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에 연면적 13만 제곱짜리 허가 나준다면 누가 내주냐? 이때는 천안시장이 내주되 누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충청남도 도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주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사전승인이 받게 된단 말이죠. 누구의? 도지사의. 누가 내주기지만 시장수가 내주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스에서 3번, 4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그 사전승인 대상,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의 차이점 뭐냐? 3번은 자연환경 수질보호죠. 4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죠. 어떤 차이점이냐?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거기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조건 하에서 공동택, 일반 음식점 등등등 갖다가
내줄 때는 시장수가 내주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 얻으라 그런 얘기고 4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굳이 3층 이상 여무작게 1층 이상 이것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사 2층짜리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공고하면 위락시설, 술집 같은 거, 숙박시설, 여관 같은 걸 갖다가 내주기 전에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사전 승인받는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과 4번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3번은 조건이 있어요. 3층 이상이거나 여무작게 1층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많고 4번은 3층 그런 조건 안 붙어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조건이고 그 다음은 이때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깐깐하게 어렵게 나올 땐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그분들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관시장이다. 다만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수가 내주되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신청했죠. 누가? 시장군수가. 그러면 도지사는 며칠 내에 내줘야 될까? 이 사전 승인에 대해서 며칠 내에 되나 안 되나 해주느냐? 가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바로 2번 사전 승인의 절차 봅시다. 보니까 사전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는 승인 요청 받는 날부터 며칠 내? 50일 체크해야 되겠죠. 외워놔야 되겠죠. 50일 내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한테 통보한다. 50일입니다. 사전 승인 날짜가 50일인데 다만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 봅시다. 불가피하다.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범위에서. 그래서 원칙은 50일, 연장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전 승인 해주는 기간입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 건축가의 절차입니다. 큰 까만 번 건축의 절차. 이 건축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아니라 요식행위다. 불요식은 뭐냐면 불요식은 구두로 되는 거죠. 구두로 되는 것이고 요식은 일정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서식이나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식이나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요식은 구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있죠. 계약 맺는 거. 계약 맺는다 할 때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계약 맺는 것은 구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요식입니다. 그러나 여기 건축가 시청은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니까 일정한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반가리 1번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서에다가 관계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를 제출한다. 요식행위니까 이런 방식이 필요한단 말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이때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적 확인으로 관계 서류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비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허가서를 신청해 발급해야 된다. 원래 7일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내에 발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7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사용승인이 7일이고요. 사용승인이 7일이고 일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급하면 되는데 이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자가 이번에 7일은 아닙니다. 7일은 나중에 사용승인할 때 7일입니다. 그냥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허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심의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몇 년 내에 진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될까? 거기 통지를 받는 날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2년 내에 심의 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진다. 다시 또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내 진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허가 의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건축 허가나 또는 건축 신고하면은 박스 옆에 페이지입니다. 박스 21가지도 덩달아 받은 걸로 봅니다. 21가지 뭐 신고다 뭐 허가다 등등을 저절로 받은 걸로 봅니다. 다음 무조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받은 걸로 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은 좀 달라요. 거기 본문에 다시 보니까 공장 건축물의 경우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걸 보고 이건 이제 별도로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21가지 옆에 거기 인허가 의제 등이 나오는데 같이 받은 거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21가지에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21가지 중에 뭐는 안 들어있냐? 소방시설 설치 의제. 소방시설은 안 나옵니다. 거기 다른 건 다 나와도 소방시설 설치 의제는 들어있지 않다를 꼭 알아놓으세요. 의제 대상에 소방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의제 대상에 소방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제하려고 그러면 의제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미리 여기 21개에 관련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의견 받은 그 기관은 며칠 내에 의견을 내줘야 되느냐? 밑에 보니까 그 박스 밑에 보니까 허가권자는 위 1 각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면은 미리 협의하는데 그때 기관은 며칠 내에 의견 준다? 15일 내 15일 내에 되겠죠?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장현 거기에 처리 규정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함부로 핑계대고 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 다음 거기 건축 취소입니다. 건축 취소는 반드시 유예됩니다. 이거는 소위 건축의 유예기간입니다. 건축 허가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보통 건축 허가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냐? 일반적 건축물은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그런데 괄호 열고 박스 안에 괄호 열고 산업 지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13조에 따라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승인받은 경우는 그런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3년. 그리고 다만 농지지정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은 2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그래서 원칙은 1년 내에 착수해야 되지만 공장은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냐? 바로 본문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1년 또는 2년, 3년, 연장 1년 등등 했는데 기간 지나도 착수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위원회 본문에 보니까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2번입니다. 위 1회 기간 이내에 공사가 착수했으나 즉 제때 착수는 했어요. 제때 착수는 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도 역시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6번째 건축 허가의 거부. 원래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요건에 그 법적 기준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내줘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안 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줘야 되는데 법에 위반 안 되면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 특별하게 그 뜻입니다. 어떤 경우일까?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 즉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건 내줄 수 없다라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1번 뭐냐? 위락설이나 숙박시설, 술집이나 여관 같은 거. 술집이나 여관에 해당할 때 이거는
애들한테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안 내줄 수도 있다. 읽어볼까요? 위락설이나 수박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할 때 부적합하다. 아, 여기 뭐 카바레가 있다. 뭐 여관이 있다. 이런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안 낼 수도 있다. 부적합할 때는.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가 거쳐서.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하방입니다. 지하방. 지하방이 침수되면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뭐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 침수되면은. 그래서 뭐 도배비도 주고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침수됐다고. 근데 아예 원초적으로 이제 지하방 드리는 거는 허가 안 내주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 방 드리는 건 허가 안 내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초적으로. 읽어볼까요? 상습 침수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거나 거실 사용할 때 이것이 부적합하다. 일단은 안 내줄 수도 있다. 거실이나 주거 사용하다가 또 물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또 도배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러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1번에 위락설, 수박설, 2번에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거 이것이 되겠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7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아주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전통적으로 이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한 편인데 그래도 항상 저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전에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래도 공부해놔야 되겠습니다. 저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란 뭔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것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건축 허가 받은 것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건축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건축을 내준 걸 갖다가 또 착공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것이 바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인데 그 주체가 몇 개냐? 그 주체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란 말이 들어가요. 나라 전체 생각하니까. 반면에 특광도는 지역계획, 자기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제한하냐? 여기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허가권자를 갖다 제한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한테 시키냐? 시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시키게 됩니다. 내주지 말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준을 잡고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럴 때는 주무부 장관이 여기 주무부 장관이 뭐냐면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문화재보조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등등입니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하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 내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내줬던 거 착공도 제한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나오죠? 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이럴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누구한테? 시장군수청장 시장군수청장에 거기 허가를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들이 제한할 때 어떤 절차가 거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재산. 이걸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건축하거나 건축가 받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주관식 단답형도 나올 수 있다. 꼭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는 제한기간입니다. 2년 이내로 하되 다만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1회 안에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주관식 단답형 2, 1, 1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하니까 그리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왜 그런가를 자세히 알려주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되며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된다. 자세한 사항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6번도 중요한데 말이죠. 뭐냐? 아까 누가? 특공도가 누구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하게끔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며 요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거기 착공 같은 거 제한하게 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 승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리 사전 승인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제한해놓고 즉시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 너무했잖아 할 때는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절 건축가의 특례에 있어서 1번 공용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4절에 동그라 1번입니다. 공용 건축물의 건축. 첫째, 공용 건축물이란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건물이 바로 공용 건축물입니다. 뭐 구청, 청사라든가 시청, 청사,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가 뭐 도립 도서관이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이런 거 있죠. 또 법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등등을 갖다가 지을 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안 받아도 괜찮다. 읽어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등등등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대손 등등 할 때는 이때는 허가 등등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거 지을 때, 구청 청사 지을 때 허가 안 받았어요. 협의했어요. 허가권자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허가 등의 의제. 넘어가서 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했단 말이죠. 협의하게 되면 허가, 신고 등등등을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협의하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후 통보. 이건 뭔 소리냐? 원래 건축물은 나중에 뭘 받냐? 다 짓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금방 공공건물 있죠? 이거 즉 뭐라 표현됐습니까? 금방 공용건축물. 이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다만 공사가 끝났다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여야 된다.
공사가 잘 끝났다고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사용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용 승인이 면제된다. 그냥 끝났다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축법상은 지금 나중에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요? 사용 승인 받죠. 반면에 주택법상은 공사 끝난 다음에 뭐 받죠? 주택법상. 그래서 건축법상은 주택법상 이렇게 나가죠. 건축법상은 금방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반면에 주택법상은 보통 뭐 받았죠? 사용 검사 받습니다. 사용 검사 받습니다. 나중에 사용 검사 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쓰는 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일부 쓰는 거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일부 쓰는 건 똑같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2 같은 거 있죠. 100평 넘는 거 이런 거 밑에 일부 쓰고 있죠. 완료가 안 돼도 밑에 미리 쓰고 있죠. 밑에 뭐 극장 같은 거 뭐 물고기인데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미리. 그건 뭐다?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 사용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용 건축물은 이거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지체 없이 잘 됐다고 뭐만 해주면 된다. 괜찮다고요? 그냥 통보만 하면 괜찮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강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신고 대상 있죠. 허가 말고 신고. 원래는 허가 받는데 그것이 좀 경미하면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6강에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강에서 뵙겠습니다.